안녕하세요. 언어쌤이에요. 언어 치료를 갓 시작한 초보 언어 치료사들이나 언어 치료를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언어 치료를 하고 있는 언어 치료사 선생님들이나 언어 치료를 할 때에는 내가 정말 아이에 맞게 적절하게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수업을 잘 하고 있는지 늘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지금까지도 늘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치료를 하면서 또는 언어 치료를 받으면서 언어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제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무발화 아동들의 수용 언어를 향상시키는 방법이에요. 특히 무발화 아동, 제가 만 6세에 무발화 아동을 만나면서 늘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자폐나 지적장애가 중증이거나 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만 6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발화인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수용 언어 측면에서도 돌 수준 이하이거나 돌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무발화 아동들 중에서도 단어 카드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말소리를 기억하려고 하는 의도를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또는 입 모양을 보고서라도 소리를 조금 변별을 했으면 좋겠는데 입 모양을 보고 소리를 변별하고 매칭하려고 하는 의도를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단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일 때는 정말 이런 친구들의 수용 언어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늘 고민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 고민의 시작은 아이가 단어 카드를 싫어하지만 지속적으로 선생님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선생님이 사물 두 개를 아이 앞에 놓고 선생님이 말하는 사물을 듣고 한 개를 달라고 했을 때 아이는 선생님한테 주는 모습을 보이지만 아무리 반복적으로 해도 이게 이 아이한테는 정말 무의미한 활동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더 깊게 고민을 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언어 치료에서 아이들의 수용 언어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사물 두 개 중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사물을 듣고 찾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언어, 이해하는 언어를 향상시키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활동이 정말 무의미하게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친구들의 이해하는 언어, 수용하는 언어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랑 만났던 친구는 이제 장난감에 대한 흥미도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치료실에 들어오며 조금 감각적인 놀이를 추구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리고 감각적인 놀이로서는 이제 뭐 콩놀이, 편백나무 놀이 같은 거 정말 좋아했고요. 그리고 비즈놀이를 이렇게 뿌리면서 하는 놀이도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 감각적인 놀이로 시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놀이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정말 간헐적으로 뭐 수저에서 뭐 콩을 들어서 뭐 통에 넣는다거나 이런 기능 놀이가 정말 간헐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해하는 언어는 많이 부족했고요. 하지만 정말 간헐적으로 상황에 대한 언어는 이해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시간이 다 끝나서 나가야 하는 상황일 때, 누구야, 이제 다 끝났다, 나가자. 그러면은 이제 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이제 밖에 나가자, 신발 신어. 그러면은 신발을 신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이 상황에 대한 언어 이해력은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언어의 이해력을
높이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친구들을 만날 때는 목표로 다양한 상황에서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치료사가 제시하는 사물을 찾아서 치료사에게 줄 수 있다를 목표로 가지고 수용 언어를 촉진하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 한번 제가 10가지의 상황을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상황에서는 이제 바닥에 떨어진 물을 보면서 치료사가 아이에게 뭐 휴지 줘, 휴지 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자기 옆에 있는 휴지를 갖다 준다거나 아니면 점차적으로 멀리 휴지를 놔둬도 아이가 멀리 있는 휴지를 찾아서 치료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물이 떨어졌을 때는 선생님이 휴지 그러면은 휴지를 찾아서 주어야 하구나. 이런 상황에 대한 언어의 이해력을 촉진하고자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서는 물과 휴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준비물이 물통이랑 컵이에요. 이제 컵을 치료사가 들고 있을 때, 물 줘. 물 줘! 라고 했을 때 아이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물통을 찾아서 치료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통을 주면 치료사는 물통에서 컵에 물을 부어서 마시는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 상황에서는 물이 필요하구나, 물이 필요하구나라는 상황을 이해하면서 언어를 이해하고자 돕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 상황은 이제 준비물이 요플레하고 숟가락이었어요. 그래서 치료사가 요플레를 들고 있을 때, 숟가락 줘! 숟가락이라고 말했을 때 아이가 숟가락을 찾아서 주며 숟가락으로 요플레를 떠서 아이에게 준다거나 그런 상황을 제가 이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상황은 이제 스케치북하고 색연필이 필요해요. 스케치북을 들고 아이에게 색연필 줘!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색연필을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주면 선생님이 스케치북에다가 예쁜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상황을 이용을 했었고요. 네, 다섯 번째 상황은 자르는 과일 장난감. 언어치료실에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칼을 준비를 해서 이거 선생님 잘라야 되는데 칼 줘, 칼! 그럼 아이가 칼을 가지고 오면 선생님이 자른다거나. 여섯 번째 상황은 저희 놀이실에는 공을 넣으면 공이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는 장난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난감을 들고 선생님 공 줘! 했을 때 아이가 공을 갖다 주면 선생님이 공을 넣어서 떼굴떼굴떼굴떼굴 굴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용해서 언어를 촉진시켰고요. 이해하는 언어를요. 그리고 일곱 번째 상황에서는 또 저희 놀이치료실에 자동차 트랙 장난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놓으면 자동차가 아래로 이렇게 지그재그를 통해서 내려가는 장난감이 있는데요. 그 장난감을 놓고, 자동차 줘! 그러면 자동차를 주면은 이제 그렇게 놀이를 보여준다거나 그런 인과관계를 이용해서 상황 언어를 촉진시키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돼지 저금통이랑 동전. 돼지 저금통을 들고 동전을 달라고 했을 때 아이가 동전을 찾아주면 동전을 돼지 저금통에 넣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행을 한다거나 일곱 번째 같은 경우에는 했고요. 아홉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생일 축하 초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생일 축하 책에 초를 꽂으면 불이 나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일 축하 책을 들고 이제 초를 옆에 놔두기도 하고 이제 점진적으로 멀리 떨어뜨려 놓기도 하는데요. 그 초를 달라고 했을 때 초를 주면 아이의 초를 꽂아서 불을 켜주면서 광활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열 번째 상황에서는 이제 퍼즐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퍼즐판을 제시하고 빈 퍼즐을 찾아서 퍼즐 줘 했을 때 아이가 퍼즐을 찾아서 주면 퍼즐을
끼워 넣어주면서 강화를 시켜준다거나 이런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해하는 언어, 상황에 대한 언어를 촉진시키고자 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활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했을 때 정말 효과가 조금 있더라고요. 대신에 이런 10가지 상황에 대해서 아이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물을 찾아서 잘 준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상에다가 뭐 첫 번째 휴지라던가 물통을 놔둬요. 그리고 이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물을 조금 떨어뜨려 놓고 선생님 휴지 줘. 라고 했을 때 아이로 하여금 책상에서 휴지하고 물통을 보면서 어떤 걸 가져다 주는지 보면서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찾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컵을 들고 선생님, 물통 줘 했을 때 책상에 놓여진 휴지나 물통 중에서 어떤 거를 가져다 주는지 보면서 아이들의 언어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정말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냥 뭐 물통, 컵을 놓는 상황에서 컵 주세요. 어우, 잘했어요. 물통 주세요. 물통, 아이, 잘했어요.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하고 관련된 인과관계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조금 더 언어를 조금 자극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아이들의 이러한 언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황에 따른 언어를 하나씩 정해 보시고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면서 기록을 해주세요. 언어치료사들도 늘 기록을 하거든요. 이런 기록하는 습관을 통해서 반복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런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집에서도 내가 우리 아이의 상황에 따른 언어를 조금 더 촉진시켜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은 그 상황을 조금 기록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시로 한번 표로 나타내 봤거든요. 상황을 우선 하나 꼭 정해 주시고 날짜별로 해 보는 거예요. 성공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그리고 거실에서 물을 흘려놓고 옆에 휴지를 놓은 상태에서 아이를 불러서 휴지를 달라고 엄마가 반응을 보였을 때 아이가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주다가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휴지를 엄마에게 줬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엄마에게 주어야 할지 찾는 모습을 보였는지 아니면 정말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지 이런 기록을 해주시면 내가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는 눈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연습, 반복,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연습하는 게 우리 무바라 친구들의 이해하는 언어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른 언어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가 10가지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언어 치료실은 매우 제한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많이 제한이 돼요. 하지만 일상에서는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과일을 먹을 때 과일 뭐 사과를 잘라놓고 포크 줘 하면서 포크를 주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셨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또 생각을 해야지 다른 생각이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언어 치료를 하면서 또는 언어 치료를 받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것 또한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안녕.